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오늘은 클리커 게임을 만들 거예요. 저번에 똑같은 방송을 라이브로 개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개발 방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방송을 녹화하고 여러분께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들 게임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아이템을 구매한 만큼 골드가 백그라운드에서 올라가게 되고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또 클릭한 만큼 골드가 올라가요. 전형적인 클리커 게임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한 번 누를 때마다 올라가는 골드도 업그레이드 버튼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임을 만들 거고 마찬가지로 세이브 로드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골드들이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로드가 돼서 자동으로 이어가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뉴 프로젝트, 유니티를 실행을 시켜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세요. 프로젝트 이름은 클리커라고 할게요. 저는 2D 프로젝트로 선택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해주신 다음에 좋아요.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제 실행이 됐고요. 자, 레이아웃 2x3를 해준 다음에 저는 프로젝트 패널을 밑에다 놓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먼저 해줄 일은 버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하이라키에 UI 버튼을 통해서 버튼을 하나 새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버튼이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의 위치를 앵커 프리셋을 눌러주시고 자, 이걸 앵커 프리셋이라고 부르는데 앵커 프리셋을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미들 센터 버튼, 즉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버튼이 중앙으로 붙게 돼요. 자, 이 버튼의 이름을 제가 클릭 버튼이라고 수정할게요. 클릭 버튼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자, 이제 우리는 버튼을 새로 만들었고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골드의 양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프로젝트에 create 폴더를 해주시고 폴더 이름을 스크립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 폴더 내부에 마우스 오른쪽 create C# 스크립트를 한 다음에 클릭 버튼이라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게요. 자, 하나의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모노 디벨롭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열릴 건데 에디터는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먼저 여기 있는 부분들을 전부 지워주고 public 인티저 골드는 equal 제로라는 변수를 선언해 줄게요. 자, public은 바깥에 보인다는 의미고요. 인티저는 정수라는 의미, 골드는 우리가 골드의 양을 저장할 변수의 이름이에요. 즉, 골드라는 정수를 만든 다음에 정수형 변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0을 집어넣은 거죠. 앞에 붙는 public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스펙터라는 창에 여러분들의 숫자가 보이게 된다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ublic 인티저 골드 퍼 세컨드 골드 퍼 클릭 그러니까 한 번 누를 때마다 증가할 골드 양을 정해주세요. equal 1로 할게요. 즉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만큼 골드가 증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public void on 클릭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on 클릭은 여러분들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일어나는 함수예요. 그래서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저는 골드는 골드 더하기 골드 퍼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한 번 클릭할 때마다 골드 양이 골드 퍼 클릭만큼 1씩 증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돌아가서 자, 우리 클릭 버튼 친구에게 우리가 만든 클릭 버튼 스크립트를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클릭 버튼이 나오게 될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만든 골드와 골드 퍼 클릭이 방금 말한 것처럼 퍼블릭이기 때문에 바깥에 보이게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만든 onClick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버튼이 눌렀을 때 써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고 계신 이 버튼 컴포넌트를 보시면 이 밑에 onClick이라는 어떤 패널이 있어요. onClick은 뭐냐? 여러분들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모든 함수들을 이 onClick이라는 리스트에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슬롯을 하나 추가해 줄 거고요. 자, 이 슬롯에는 제가 만든 클릭 버튼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홀드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끌어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드롭다운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제가 만든 함수 리스트를 펼쳐서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onClick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할당해 줄게요. 자, 그럼 onClick의 의미는 유니티 이벤트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이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발동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리스트에 등록한 모든 함수들이 자동으로 동시에 실행이 되게 돼요. 즉,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될 때 여기 등록된 함수들이 모조리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골드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릭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골드량이 증가하는 게 보이네요. 마찬가지로 제가 골드 퍼 클릭을 증가시키면 한 번 클릭할 때 증가하는 골드량이 3만큼 증가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골드와 골드 퍼 클릭을 만들어 줬고요. 클릭 버튼을 만들어 줬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플레이를 해제하고 다시 플레이했을 때 여기 있는 골드와 골드 퍼 클릭이 날아가요. 리셋이 돼버리죠. 저장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골드와 골드 퍼 클릭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 골드와 골드 퍼 클릭을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즉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해제해주고 제가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친구를 만들기 전에 잠시 여기서 컨트롤 S를 눌러주고 세이브를 할게요. 여러분들의 씬을 저장해주세요.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씬을 그때그때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요. 자, 씬을 컨트롤 S를 누르고 씬을 저장해주세요. 여러분들 게임 월드를 저장하는 거예요. 저는 메인이라고 이름 짓고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친구를 만들어야 될 건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Create, C# 스크립트, 데이터,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데이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의 세이브 로드 데이터를 모두 여기에 관리할 거예요. 자, 데이터 컨트롤러를 실행시켜 주시고 만들어서 자, 데이터 컨트롤러 친구는 기본적으로 골드 퍼 클릭이나 그 외에 앞으로 추가할 모든 변수들을 롤컬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 다시 로드 해주는 친구예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게임을. 자,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러에 먼저 필요한 거는 자, private 변수를 추가할게요. private integer m 골드는 equal 0라는 변수를 추가해 줄게요. public과 달리 private은 바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컨트롤러에게는 privacy 제격이죠. private integer m 골드 퍼 클릭도 여기 저장을 해줄게요. equal 0로.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골드를 세이브하고 로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void awake라는 함수를 쓸게요. void awake는 자, 만들어 놓으면 awake라는 이름에 맞춰 만들어 놓으면 게임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함수가 실행이 돼요. 게임이 시작될 때 초기화해야 되는 코드들을 보통 void awake에 넣게 돼요. 자, 그래서 게임이 처음 시작될 때 실행되는 함수인데 자, mgol드는 player preference .get integer 골드라고 할게요. 자,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는 뭐냐면 우리는 롤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get integer와 set integer가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마치 차트처럼 키 밸류로서 롤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놔요. 그런 다음에 여기 키 값에 맞춰서 get을 해주면 밸류를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set 인티저를 통해서 키를 정해주고 value를 정해주면 그 키 값에 맞춰서 value를 저장해요. 마치 사전 같은 거죠, 사전. 대신에 만약에 해당하는 키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value를 0으로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앞서 골드라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0이 들어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m 골드 퍼 클릭도 롤컬에 저장해 놓은 player preference get 인티저 한 다음에 골드 퍼 클릭을 가져오게 되는데, 자, 골드 퍼 클릭은 제로가 되면 안 돼요. 한 번 클릭했을 때 최소한 1은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미리 세이브해둔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에는 0이 들어오게 되는데 0 대신에 만약에 찾아봤는데 값이 없더라. 그러면 1을 넣어달라고 여기 콤마를 넣고 1을 넣게 되면 아무런 값이 없었을 때 기본으로 지정해주는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본으로 지정해주는 값이 1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드를 만들어줬으니까 세이브를 만들어줘야죠. 골드를 가져오는 것만 만들어줬고 골드를 세이브해주는 친구가 지금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골드를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public void set 골드라는 친구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으로는 이 함수의 입력으로는 int new gold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할은 데이터 컨트롤러에 있는 요 m 골드를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m 골드를 롤컬에다가 세이브 데이터로 저장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m 골드는 new 골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를 사용해서 .set 인티저를 써서 자, 앞쪽에는 키 값이 들어오고요. 뒤쪽에는 value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롤컬에 자동으로 플레이어 프리퍼런스가 데이터를 저장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get에 쓰이는 키 값과 set에 쓰이는 키 값이 서로 일치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왕 만든 김에 우리가 자, 골드를 더해주고 빼는 함수도 추가하도록 할게요. public void add 골드 해주신 다음에 인티저 new 골드 해주시고 자, m 골드 플러스 이퀄 u 골드 해주시고 플러스 크레미는 m 골드 더하기 u 골드를 추가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의미가 같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set 골드를 통해서 세이브 해줘야죠. 롤컬에다가 자, m 골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를 사용해서 골드를 세이브하는 코드를 set 골드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재활용한 거예요. 재활용. 마찬가지로 public void sub 골드를 통해서 골드를 빼주는 친구도 만들어야겠죠. 인티저 new 골드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그 안에 m 골드 마이너스 이퀄 new 골드를 통해서 m 골드는 m 골드 빼기 new 골드라는 의미예요. set 골드 해주신 다음에 m 골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골드를 빼는 코드도 만들고 자, 이렇게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public integer get 골드를 통해서 골드를 가져다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력은 들어오지 않고 대신에 return m 골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get 골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골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골드 per 클릭도 똑같이 지정해 줄게요. 자, 먼저 public integer get 골드 per 클릭을 하면 return m 골드 per 클릭 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 오타를 잠시 쳤네요. 자, 그 다음에 public void set 골드 per 클릭 해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골드 per 클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입력으로는 인티저 new 골드 per 클릭을 받고요. 자, 그래서 m 골드 per 클릭은 new 골드 per 클릭이 되는데 대신에 골드 per 클릭을 지정한 순간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를 통해서 저장을 해줘야겠죠. set 인티저 키 값이 들어오고 골드 per 클릭 value 값으로는 m 골드 per 클릭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자, set 인티저는 롤컬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키 값을 통해서 마치 사전처럼 키 밸류로 저장하게 되고 여기 있는 키 값과 get 할 때의 키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자, 클릭 버튼으로 돌아갈게요. 클릭 버튼에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골드와 골드 퍼 클릭을 사용해줬는데 더 이상 얘들은 필요가 없게 되고요.
데이터 컨트롤러가 대행해야죠. 자, 여기서 이 부분 대신에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면 먼저 위에 퍼블릭 데이터 컨트롤러 통해서 데이터 컨트롤러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야 돼요. 즉 데이터 컨트롤러, 이미 있는 데이터 컨트롤러를 참조할 화살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화살표에 진짜 데이터 컨트롤러를 할당하게 되면 이 화살표를 통해서 데이터 컨트롤러로 접근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러 소문자로 시작해야죠. 데이터 컨트롤러 add 골드를 준 다음에 자, 골드를 더해주는 함수를 시행시켰는데 여기는 골드 퍼 클릭이 오게 되지만 여기에는 골드 퍼 클릭이 오게 되지만 이 인티저 골드 퍼 클릭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바로 데이터 컨트롤러의 .get 골드 퍼 클릭에서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on 클릭을 했을 때 골드 퍼 클릭과 골드를 클릭 버튼에서 떼서 데이터 컨트롤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세이브를 하고 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관찰하게 되면요. 자,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자, 여기가 에러가 나죠? 보시면 null reference exception 에러가 나요. 무슨 말이냐? 레퍼런스를 할당 안 해줬다는 소리예요. 데이터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죠. 화살표요. 방금 만들었던 이 화살표에 요 변수에 그래서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create empty 한 다음에 데이터 컨트롤러라는 친구를 만들어주고요. 빈 게임 오브젝트를 여기에 우리가 만든 데이터 컨트롤러를 끌어다 넣어주고요. 자, 그럼 데이터 컨트롤러가 실제로 하나 생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클릭 버튼에 데이터 컨트롤러라는 슬롯이 하나 생기게 돼요. 이 슬롯에 우리의 진짜 데이터 컨트롤러를 할당하게 되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되고요. 자, 드래그 앤 드롭.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데이터 컨트롤러를 쓰게 되는 일은 바로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 컨트롤러에 접근해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퍼런스를 참조한다는 의미죠.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진짜 데이터 컨트롤러가 나온다. 바로 이게 변수의 역할이에요. 이 친구는 화살표일 뿐이지만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진짜 데이터 컨트롤러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진짜 녀석을 슬롯에다가 할당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골드와 골드 퍼 클릭을 UI로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캔버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UI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텍스트 이름은 골드 디스플레이어가 돼서 우리가 얼만큼 골드를 가지고 있는지 띄워주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위치를 잡아줄게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 얼라이먼트를 중앙 미들로 해주고 센터 미들로 해주고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UI 정렬은 내버려두고 확인만 해볼게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create C# 스크립트 한 다음에 UI 매니저라는 친구를 만들고 UI 매니저로 들어가서 자, 이 UI 매니저에 자, 먼저 using unity engine .ui라는 코드를 추가해줘요. 그 다음에 using unity engine.ui를 쓰게 되면 유니티 엔진에 들어있는 UI 관련 코드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UI 관련 코드를 이제 쓸 건데 먼저 text, public text를 할게요. public text 골드 디스플레이어를 할게요. 그래서 골드를 표시해주는 텍스트 컴포넌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걸 해줄 거냐면 void update라는 함수를 쓸게요. update라는 함수는 게임에서 화면이 한번 새로 그려질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실행되는 친구예요. 여러분들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1초에 30번에서 60번 정도 화면을 새로 그리게 되거든요. 초당 프레임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업데이트 함수도 여러분의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초당 30번에서 60번 정도 화면을 새로 그리는 데 맞춰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문을 통해서 계속 루프를 돌면서 텍스트를 갱신할 거예요. 그래서 골드 디스플레이어의 .text는 자, 텍스트 컴포넌트의 텍스트 내용은 .text로 접근해서 수정할 수 있거든요. equal 자, 여기에 골드 콜론 놓고 자, 플러스 뒤쪽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될 텐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레퍼런스가 필요하죠. 퍼블릭 데이터 컨트롤러 한 다음에 소문자로 시작해야죠. 자, 데이터 컨트롤러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여기에 .get 골드를 해주면 자, 이 텍스트의 내용을 골드 플러스 데이터 컨트롤러의 get 골드로 지정해 준 거예요. 총 골드 양이 이 텍스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UI 매니저를 만들어 줬고요. 자, 돌아가서 우리가 방금 만든 UI 매니저는 제가 UI 매니저 스크립트를 캔버스 친구에게 추가해 줄게요. 자, 그래서 골드 디스플레이어와 데이터 컨트롤러라는 슬롯이 생길 텐데 마찬가지로 방금 만든 골드 디스플레이어를 텍스트로 추가해주고 데이터 컨트롤러를 드래그 앤 드롭 해줘서 레퍼런스를 할당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플레이 버튼 누르면 자, 제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골드가 증가하고요. 자, 이렇게 증가한 골드가 제가 플레이를 해제하고 다시 플레이를 했을 때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의 세이브 로드 기능을 제대로 구현을 했어요. 골드가 이전 단계부터 유지가 돼서 계속 따라오는 거죠. 플레이를 해제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골드 디스플레이어도 있지만 골드 퍼 클릭 디스플레이어도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골드 디스플레이어를 복사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자, 이 친구는 골드 퍼 클릭 디스플레이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UI 매니저를 다시 사용을 해서 자, UI 매니저에 public text 골드 per click 디스플레이어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골드 per click 디스플레이어도 업데이트 문에서 골드 per click 디스플레이어 .text equal 골드 per click 한 다음에 여기 콜론 넣고 자, 플러스 데이터 컨트롤러 .get 골드 per click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우리의 그 데이터가 로드가 돼서 마지막으로 저장되어 있던 골드 퍼 클릭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정한 골드 퍼 클릭을 UI 요소에 옮겨준 거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러 그래서 캔버스에 UI 매니저로 돌아가서 보면 슬롯이 하나 더 생겼죠. 골드 퍼 클릭 디스플레이어라는 슬롯이 생겼고 자, 그 슬롯에 우리가 만든 골드 퍼 클릭 디스플레이어를 할당해 주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 그 다음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골드 퍼 클릭은 1, 골드는 43이나 나오죠.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골드 퍼 클릭에 의해서 1씩 증가하는 게 보여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 누를 때마다 증가하는 골드 퍼 클릭을 그걸 증가를 시켜서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증가하는 폭을 키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먼저 스크립트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create C# 스크립트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업그레이드 버튼이라 할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튼을 만들어주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할게요. 자, 열어주고 자, 이 업그레이드 버튼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먼저 이렇게 지워주고 먼저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public string upgrade name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버튼에 각각의 이제 이름을 지정해주고 마찬가지로 public integer 한 다음에 gold by upgrade가 필요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골드 퍼 클릭이 얼만큼 증가하게 되는지를 요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public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필요할 게 이제 public integer base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업그레이드 버튼을 구매했을 때는 이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 번에 증가하는 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가 맨 처음에는 베이스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게임이 진행되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누적할수록 요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는 계속 폭이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해주고 마찬가지로 public integer 레벨이 필요하겠죠. 레벨 해놓고 1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레벨은 업그레이드의 그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public integer current cost라는 친구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current cost는 1로 해놓고 자, current cost는 뭐냐면 아이템을 구매할 때 지금 현재의 그 아이템이나 업그레이드의 가격을 나타내요. 마찬가지로 public integer base current cost를 할게요. 그래서 base current cost는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가격이에요. 베이스란 말은 이상하니까 이 친구는 스타트라고 바꿀게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스타트. 그래서 스타트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는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가격과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업그레이드 그 골드 양. 그래서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요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와 커런트 코스가 각각 이 두 친구들로 지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퍼블릭 플롯 업그레이드 파워라는 친구 써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가격을 증가시키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한 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증가하는 골드 퍼 클릭의 양을 우리가 계속 배수를 취해줄 거란 말이에요. 계속 폭을 늘려줘야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상수를 우리가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기준이 되는 숫자죠. 그래서 한 번에 값들을 증가시킬 때 얼만큼 증가시키는지 그 밸런스를 맞추는 값을 여기다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처리를 해주냐면 여기다가 hide in inspector라는 걸 사용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와 커런트 코스트에 제가 적용을 해줄 건데 자, hide in inspector를 지정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퍼블릭이면요. 퍼블릭이면 알다시피 이제 모든 수치가 이런 식으로 퍼블릭인 값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펙터에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스펙터에 퍼블릭은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나 이제 기타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을 유지하되 대신에 코드상에서는 퍼블릭으로 동작하지만 인스펙터,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hide in inspector를 해주면 인스펙터에서는 이 퍼블릭인 값들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hide in inspector를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레벨에도 hide in inspector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이제 기획자가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가 레벨을 1로 지정해놨는데 마음대로 레벨을 3, 4, 5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안 되니까 자, hide in inspector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일은 자, void start 함수는 게임이 시작됐을 때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자, awake 함수와 start 함수의 차이점은 start 함수는 awake보다 한 박자 느려요. 반대로 awake 함수는 start 함수보다 한 박자 빠르죠. 그래서 void awake나 void start나 똑같이 게임이 시작될 때 처음 실행되는 함수라는 건 같은데 대신에 start 함수가 좀 더 느리고 awake 함수가 좀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굳이 초기화 코드를 타이밍을 분리해 줄 때는 awake랑 start를 다르게 써요. 따로 구분해서 쓰는 거죠. 먼저 실행될 함수는 awake 해놓고 그 다음 실행될 함수는 start에 넣는데 보통은 그냥 awake나 start 하나에 모두 몰아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먼저 start 함수에서는 current cost는 start current cost로 지정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레벨은 1로 지정해주고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다음 마찬가지로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는 스타트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로 지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가격과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를 초기화를 시켜줬는데 처음 이제 숫자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거는 여기에 public void purchase upgrade라는 친구를 만들어줘서 아이템을 한번 구매할 때마다 정확히는 업그레이드를 한번 구매할 때마다 그 코스트를 증가시키고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를 증가시키고 레벨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골드 퍼 클릭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해주냐면 자 먼저 인티저 골드는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컨트롤러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 컨트롤러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퍼블릭 데이터 컨트롤러가 필요하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퍼블릭으로 데이터 컨트롤러를 선언할 때마다 이 친구를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일일이 할당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일일이 할당하는 과정이 매우 귀찮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코드상에서 이미 데이터 컨트롤러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싱글톤이라는 걸 사용할게요. 싱글톤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싱글톤이란 프로그래밍을 디자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코드를 디자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싱글톤은 단 하나만 존재하고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들 때 싱글톤이라는 걸 사용해요. 자, 싱글톤은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일단 작성을 먼저 해볼게요. private 데이터 컨트롤로 돌아가서 private static 데이터 컨트롤러 인스턴스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데이터 컨트롤러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public
static 데이터 컨트롤러 한 다음에 get instance라는 걸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instance가 아직 할당이 안 됐다면, null이라면, 즉 아무것도 없다면 instance는 find object of typ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find object of type은 해당 타입에 맞는 컴포넌트를 씬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뒤져서 가져와줘요. 그래서 씬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뒤져서 데이터 컨트롤러라는 게 이미 있으면 걔를 가져와서 넣고요. 근데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찾아봤는데도 여전히 인스턴스가 null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게임 오브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고요. 단순 컨테이너용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고, 얘는 new 게임 오브젝트,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 이름은 데이터 컨트롤러라고 해주고, 그 친구에게 그 친구를 통해서 컨테이너 .add 컴포넌트를 쓰면 데이터 컨트롤러를 붙일 수 있거든요. 새로 하나 붙여서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빈 게임 오브젝트에 데이터 컨트롤러를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붙여준 다음에 걔를 인스턴스에 돌려주는 거죠.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 instance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기본적으로 static은요, 정적이라는 의미인데, 요 static이 붙어있는 변수는 단 하나만 존재하고요, 그때 찍어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컨트롤러라는 친구를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로 여러 개 만들어도 요 static에 붙어있는 변수는 단 하나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static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클래스 이름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단 하나만 존재하는 친구,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다는 그 의미만 일단 알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튼에서 퍼블릭 데이터 컨트롤러 대신에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데이터 컨트롤러 .get instance .get gold라면요, 얘가 바로 씬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인스턴스에 바로 접근하게 된 거예요. static의 특징은 클래스 이름에서 바로 점을 찍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static을 앞에 붙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디서 봤냐면 UI 매니저에서 데이터 컨트롤러를 선언해줬죠. 이렇게 귀찮게 해당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변수를 선언할 필요 없이 바로 클래스 이름에서 점을 찍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바로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남용이 많이 되기도 해요. 아무튼 이 데이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바로 인스턴스를 접근을 했고요. 싱글톤을 통해서. 그래서 싱글톤을 통해서 바로 들어왔고, 걔한테서 골드를 가져왔어요. 골드를 가져와서 봤더니 커렌트 코스트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돈이 충분하다는 의미죠. 지금 가격보다 골드가 더 많거나 같으면 골드가 충분해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러 .get instance .sub 골드를 해주시고, sub 골드에 current cost를 넣어주면 골드가 빠지겠죠. 마찬가지로 레벨을 플러스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골드 퍼 클릭을 이제 증가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러 .get instance 찍어보면 우리가 set 골드 퍼 클릭은 만들어줬는데 add 골드 퍼 클릭은 만들어주지 않았네요. 그래서 잠시 데이터 컨트롤러로 돌아가서 제가 public void add 골드 퍼 클릭을 만들어줄게요.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int new 골드 퍼 클릭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m 골드 퍼 클릭은 플러스 이퀄 new 골드 퍼 클릭 해주시고, 여기다가 set 골드 퍼 클릭을 호출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새로운 m 골드 퍼 클릭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업그레이드 버튼으로 돌아가서 데이터 컨트롤러 get instance add 골드 퍼 클릭, 방금 우리가 만든 함수를 실행해서 여기다가 얼만큼 더해주냐면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를 더해주면 골드 퍼 클릭이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만큼 증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골드의 양을 증가시켜줬고요. 그 다음 필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한번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그 골드의 그 가격과 그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증가하는 양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도록.
그래서 뭘 해주냐면 제가 public void 한 다음에 update upgrade라는 걸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가격과 한 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올라가는 양을 계속 증가시켜주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먼저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를 갱신해 줄 건데요.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는 먼저 스타트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 곱하기 여기에 한 가지 함수를 쓰려고요. massf.power라는 함수를 쓸게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2의 3승, 2의 4승, 뭐 2의 5승처럼 그 영어에서는 몇 승 몇 승 할 때 power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영어로.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값을 넣어주고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업그레이드 파워이네. 업그레이드 파워를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몇 승 할 건지 그래서 레벨만큼 승수를 적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붉은 색깔이 나오죠? 왜냐하면 massf.power는 기본적으로 플롯을 받기 때문에 플롯이라고 하면 소수점 있는 숫자. 그래서 소수점 있는 숫자를 쓰기 때문에 인티저랑 곱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기다 캐스팅을 넣어주는 거죠. 가로놓고 인티저. 그래서 여기에 플롯이 들어오게 되는데 소수점을 전부 잘라버려요. 인티저로 캐스팅하게 되면. 그래서 명시적으로 정수형으로 두 개의 숫자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는 스타팅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 곱하기 업데이트 파워 곱하기 레벨 승. 근데 이거 밸런스는 제가 이제 공식이 따로 정해져 있긴 한데 그 공식을 신경 쓰진 않고 만들게요.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에 원하는 만큼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커렌트 코스트도 적용해 주는데 커렌트 코스트도 우리가 이제 파워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public 플롯 코스트 파워 해서 해도 뭐 3.14 정도. 네, 업그레이드 파워는 1.07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자, 끝에다 F를 붙여줘야죠. 플롯은 소수점이 있다는 숫자 의미고, 그리고 이제 끝에다 F를 붙여준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자, 플롯은 소수점 있는 숫자. 그래서 자, 코스트는 3.14승 늘어나는데 한 번에 업그레이드 파워는 1.07승 늘어나요. 한 번에 1.07배, 3.14배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업그레이드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돼요. 한 번에. 그래서 커렌트 코스트는 스타트 커렌트 코스트 곱하기 여기 인티저 넣어주시고 캐스팅으로 massf.power 그 다음에 코스트 파워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어줄 거는 마찬가지로 레벨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고요. 일단 업데이트 업그레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의 가격과 한 번에 증가하는 그 업그레이드의 효율성을 계속 갱신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여기 끝에다가 purchase 업그레이드 맨 끝에다 넣어줄게요. 그래서 가격을 증가시키고 업그레이드 효율을 증가시키고 한 번 구매할 때마다. 자, 그래서 구매가 됐으면 마지막으로 가격과 한 번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그 골드의 양을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해줄 일이 지금 맨 위에 올라가서 using unity engine .ui를 작성하고요. 그래서 자, 우리 그 업데이트 버튼의 내용을 좀 띄워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해주냐면 맨 위에서 제가 public text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디스플레이어라는 친구를 만들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업그레이드의 내용물에 대해서 화면에다가 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다가 public void update UI라는 걸 만들어서 자, 이 업그레이드 버튼의 내용물을 플레이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업그레이드 디스플레이에 점 텍스트를 찍고 그 텍스트 내용을 채워주는데 먼저 업그레이드 네임을 넣어주시고 더하기 줄바꿈 문자를 하나 넣어주시고 코스트에서 가격을 명시해줄게요. 그 다음에 커렌트 코스트가 오면 되겠죠. 더하기 마찬가지로 줄바꿈 문자를 하나 넣어주시고 레벨 해주신 다음에 레벨 그 다음에는 레벨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레벨의 실제 수치가 들어오게 되고 플러스 줄바꿈 문자를 한 번 더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next 골드 퍼 클릭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next new 골드 바이 클릭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업그레이드를 사게 되면 증가하는 골드의 양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증가하는 골드 퍼 클릭이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여기다 명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콜론을 찍어서 끝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텍스트의 내용을 이렇게 갱신해 주는데 이 업데이트 UI를 어디다 해주냐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밑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래서 구매에 성공했으면 UI의 내용도 갱신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스타트 함수에도 넣어서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버튼의 UI 내용을 동시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튼은 이제 얼추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값들은 기본적으로 얼만큼 배수를 취해줄지인데 이 배수에 들어간 값들은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에디터로 돌아가서 자, 캔버스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UI 버튼을 해서 버튼을 하나 새로 만들어 줄게요. 이 버튼은 업그레이드 버튼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나타내주는 친구가 돼서 이 버튼도 왼쪽으로 옮겨주는데 사이즈는 좀 키워줄게요. 왜냐하면 이 버튼의 텍스트 내용을 전부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의 내용물을 전부 텍스트로 표현할 건데 버튼 크기가 작으면 텍스트가 다 잘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에게 업그레이드 버튼을 마우스를 끌어다가 넣어줄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튼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온클릭 슬롯을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나 열어주시고 업그레이드 버튼에 여기 있는 온클릭에다가 여러분들의 업그레이드 버튼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펑션 리스트를 펼친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튼에 있는 Purchase 업그레이드를 눌러서 할당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Purchase 업그레이드 함수가 실행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Purchase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골드 퍼 클릭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슬롯을 채워줘야죠. 업그레이드 네임은 업그레이드의 네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헤드라고 하고 임시로 헤드라고 할게요. 그래서 머리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디스플레이어는 마찬가지로 텍스트에 업그레이드 디스플레이어를 할당해 주시고 자, 스타트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는 0이 아닌 값을 해주세요. 그래서 0이 아닌 값으로 해주시고 처음 값이 0일 수 있을 텐데 저는 얘를 1로 해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타트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가 0이면 처음 업그레이드 했을 때 1이 아니라 0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를 0이 아닌 값을 해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스타트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는 혹시 모르니까 1로 지정해 줄게요. 0이 아닌 값으로 해주시면 돼요. 인스펙트에서 기본적으로 덮어 씌울 수 있는데 0으로 들어가게 되면 효과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봤을 때 골드와 골드 퍼 클릭이 있고 자, 제가 버튼을 누르면 골드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 골드가 감소하고 골드 퍼 클릭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드가 감소하고 골드 퍼 클릭이 1씩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한 번에 증가하는 골드 퍼 클릭의 양이 1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에 증가하는 골드 퍼 클릭의 양을 좀 낮게 잡았기 때문에 파워를 좀 낮게 잡았죠. 눈에 보이도록 해볼게요. 요거를 만약에 1.07이 아니라 3으로 하면 한 번에 3배씩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보고 제가 아이템을 구매해보면 업그레이드를 구매해보면 한 번에 골드 퍼 클릭이 3씩 증가하네요.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골드 퍼 클릭이 증가하는 배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자, 골드 퍼 클릭이 구매할 때마다 늘어나게 되고 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81만큼 골드 퍼 클릭이 증가하게 되죠. 아 근데 네, 가격이 충분하지 않아서 구매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가격이 충분해야지 구매가 되고 자, 클릭을 해서 충분히 돈을 번 다음에 이 버튼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그 다음에는 81이 증가했어요. 또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 243이 골드 퍼 클릭에 추가가 되겠죠. 증가했죠? 클릭할 때마다 364씩 골드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업그레이드 버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줬고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파워랑 코스트 파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배수랑 코스트 배수를 적절하게 설정해 주시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여기 있는 이 버튼 친구가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업그레이드 버튼에 대한 내용물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우리가 다시 세이브 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친구의 세이브 로드를 구현해 볼게요. 자, 데이터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뭘 만들어 주냐면 자, 여기서 public void load 업그레이드 버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튼을 가져와 주고 로드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public void save 업그레이드 버튼이라는 친구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세이브도 해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튼을 로드하고 세이브해서 우리가 게임을 끝낸 다음에 다시 시작해도 이전 단계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전에 했던 이제 진행 내용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튼에
보시면 우리가 커런트 코스가 있고 업그레이드 파워가 있고 레벨이 등등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그러니까 롤컬에다가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를 통해서 세이브한 다음에 게임이 시작될 때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를 통해서 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러가 그 역할을 해줄 건데 먼저 여기 로드 업그레이드 버튼에서는 자 업그레이드 버튼 한 뒤에 업그레이드 버튼이 들어가게 되고 이 업그레이드 버튼에게 우리가 로드한 정보를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하냐면 먼저 string 키 값을 가져와야 돼요. 키 값이란 바로 플레이어 프리퍼런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기준이 되는 그 열쇠였죠. 그래서 키는 업그레이드 버튼의 업그레이드 네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네임을 가져와서 키 값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자 먼저 업그레이드 버튼의 레벨은 자,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get 인티저를 할게요. 그 다음에 키로는 뭘 넣냐면 먼저 키값 더하기 언더스코어를 넣고 그 다음에 레벨을 넣어줄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키에다가 언더스코어 레벨을 덧붙인 녀석이 바로 키값이 돼서 이 업그레이드 버튼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벨은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세이브 되었던 정보가 없으면 0 대신 1을 가져오도록 디폴트 값을 지정해 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찾지 못하면 값을 1을 대신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버튼의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는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get 인티저 한 다음에 키 더하기 언더스코어를 넣고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값을 못 찾았으면 아직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없으면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초기 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 초기 값을 바로 업그레이드 버튼에 우리가 스타트라는 친구를 만들어 준 적 있죠. 스타트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요. 그래서 만약에 미리 저장해 놓은 친구가 없으면 우리가 초기 값으로 지정해 놨던 스타트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를 맨 처음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버튼에 current cost는 player preference get integer 키 더하기 underscore cost를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디폴트 값으로는 만약에 데이터를 못 찾았으면 업그레이드 버튼 start current cost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주시면 이제 우리가 게임이 처음 시작했을 때 로드 업그레이드 버튼을 통해서 미리 저장해놨던 버튼 정보를 가져와서 그 업그레이드 버튼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튼에 저장됐던 정보를 그 다음에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드가 있으면 세이브도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 친구를 먼저 복사를 해서 여기 있는 내용물을 복사해서 세이브 업그레이드 버튼에 붙여넣게 해줄게요. 세이브 업그레이드 버튼 역시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버튼을 받아서 여기 받아온 업그레이드 버튼 친구에게 내용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키값을 가져오고 대신에 여태까지는 get int를 썼지만 get int 대신에 set integer를 쓸 거예요. set integer를 사용하는데 여기 키가 오고 value가 오겠죠. 자, set integer를 좀 바꿔주고요. 자, 한 가지 차이점은 여기에 value가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키 언더스코어 레벨이라는 키 값에다가 업그레이드 버튼 점 레벨을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얘를 잘라내서 자, 여기에 value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롤컬에다가 키값, value 값으로 하나의 사전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나중에 로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잘라놓고 자, set integer cost는 업그레이드 버튼에 .current cost 그래서 save 업그레이드를 여기 업그레이드 버튼을 넣어서 호출하게 되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값들을 키 밸류로 저장해 놓고 반대로 로드 업그레이드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이 친구가 롤컬에다가 저장해 놨던 값을 나중에 로드를 통해서 키 값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업그레이드 버튼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게임이 시작될 때 이렇게 초기했던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얘를 지워주고 어떤 코드를 사용해 주냐면요. 게임이 시작될 때 데이터 컨트롤러로 돌아가서 get instance로 돌아가서 로드 업그레이드 버튼을 호출해 주세요. 로드 업그레이드 버튼에게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면 바로 나 자신을 집어넣어서 데이터 컨트롤러가 얘를 받아와서
얘 친구들에게 레벨과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와 커런트 코스트를 각각 가져와서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튼에 처음 시작할 때 먼저 데이터를 저장해 놨던 걸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세이브 해줘야 되는데 세이브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바로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데이터 컨트롤러에게 들어가서 싱글톤으로 들어가서 세이브 업그레이드 버튼을 호출하고 자기 자신을 집어넣게 되면 이 세이브 업그레이드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 컨트롤러가 업그레이드 버튼을 받아오고 그 업그레이드 버튼에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우리가 키값으로 정했죠. 키 밸류로 저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 로드 기능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자, 이거 테스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버튼에게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자, 우리가 이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 코스트와 레벨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골드 퍼 클릭과 골드는 저장이 됐었는데 여태까지 여긴 이 친구가 저장이 안 되고 있었는데 다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이번에는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세이브 로드 기능을 업그레이드 버튼의 세이브 로드 기능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바로 업그레이드 버튼 말고 아이템 버튼을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템을 구매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1초에 몇 개씩 골드를 쌓아주는 친구들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크립트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create C# 스크립트 한 다음에 이 친구는 아이템 버튼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골드를 추가해주는 친구들.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아이템 버튼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 이름을 이 친구 여기 있는 쓰잘데기 없는 건 다 지워주고, 자, public string 아이템 네임을 지정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public integer 레벨, 아이템의 레벨, 그리고 public integer current cost에서 이제 아이템의 가격, 그리고 public integer start current cost에서 아이템의 시작 가격, 처음 아이템의 가격.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친구가 아이템은 1초에 골드가 몇 개씩 자동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public integer 골드 per second가 필요해요. 그래서 1초에 골드를 몇 만큼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처음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가장 초기 값 start 골드 per second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1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public float cost power 적당하게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public float upgrade power, 그래서 이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얼마큼 골드 퍼 세컨드가 증가하는지 배수 마찬가지로 적당히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hide inspector를 지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hide inspector를 current cost, 그래서 마음대로 기획자가 수정할 수 없게 hide inspector를 적용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골드 퍼 세컨드에도 hide inspector를 지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추가할 게 있는데 바로 public boolean이라고 하면 true나 false를 저장해서 참이나 거짓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 public boolean is purchased라는 친구를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false로 지정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템을 구매했었는지 구매 안 했었는지를 체크해서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아이템을 구매해야지 백그라운드에서 돈이 계속 추가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을 구매했니 구매하지 않았니를 is purchased라는 변수를 통해서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구매했는지 구매 안 했는지 여부를 유니티 에디터에서 마음대로 편집할 수 없도록 hide inspector를 적용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일이 뭐 있냐면, 자, 우리가 public void purchase 아이템을 만들어서 아이템 구매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구매하도록 하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돈이 충분한지부터 먼저 봐야겠죠. if 데이터 컨트롤러 .get instance .get gold를 했는데, 자, 돈이 만약에 current cost보다 많거나 같다, 즉 돈이 충분하면 구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is purchased는 먼저 true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컨트롤러 .getInstance로 들어가서 sub 골드를 통해서 현재 가격만큼 골드를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해줄게 레벨을 플러스 플러스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레벨은 0부터 시작할 거예요. 참고로 플레이 업그레이드는 레벨을 1부터 시작하는데 이 친구는 구매를 한 다음에 레벨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면 바로 레벨이 증가하기 때문에 레벨을 0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플레이 업그레이드는 플레이어의 파츠를 나타내기 때문에 레벨 1부터 시작하는데 아이템은 구매하기 전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레벨을 0로 해놓고 구매하는 순간 레벨을 1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레벨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참고로 이제 플러스 플러스의 의미는 레벨은 레벨 더하기 2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레벨 플러스 플러스는 이거랑 의미가 똑같은 거고, 아무튼 그래서 레벨을 1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줄게 이제 우리가 아이템을 구매했으면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골드 퍼 세컨드에 따라서 골드 양을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게 코어 루틴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코어 루틴이란 뭐냐면,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함수인데, 일반적인 함수는 함수가 실행되는 순간 첫 라인부터 끝 라인까지 한 번에 모두 주르륵 실행이 돼요. 중간에 대기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끼어들 수 없죠. 하지만 코르티는 iEnumerator라는 반환명을 붙이고 시작하는데, 자, 코르티는 똑같이 함수랑 똑같은 형태로 선언을 하되, 자, 여기서 시작해서 1등문을 만날 때까지 계속 내려오다가 1등문을 만나는 순간 잠시 대기 시간을 가져요. 잠시 이 함수에서 빠져나가서 일정 시간 대기를 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처리를 계속 쭉 내려가서 하죠. 코르틴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루프문과 섞었을 경우 여기서 시작했을 때, 자, 코르틴 여기서 시작을 해요. while문을 만났어요. 자, while문에서 계속 루프를 하게 될 건데, 1등문을 만나는 순간 대기 시간을 가지고 대기 시간이 끝나면 다시 1등문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1등문에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서 루프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거기서 다시 while문의 가장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대기 시간을 가지고 반복하죠. 그래서 코르틴은 마지막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 중간중간에 대기 시간을 넣어서 지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 명령이 처리되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간에 대기 시간을 끼워 넣음으로써 우리가 하고 싶은 1초마다 코인을 계속 더해주는 그 함수를 대기 시간을 넣어서 루프를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코르틴은 중간에 대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코르틴이 실행이 될 때 코르틴은 명령이 다 끝날 때까지 다른 함수가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코르틴은 실행만 시켜놓으면 다른 함수들이 코르틴과 함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작성해보면, 자, 여기에 iEnumerator를 넣어주고요. iEnumerator 그 다음에 add gold loop를 할게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쓸 건데, 자, while true를 해주시고 while true문 안에 if is purchased를 먼저 넣어줄게요. 그래서 아이템을 구매했니 안 했니를 보고 아이템을 구매했으면 데이터 컨트롤러 .getInstance .addGold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골드 퍼 세컨드를 넣어주면 1초마다 골드를 더해주는 코드를 일부러 완성한 거예요. 하지만 이 while문은요, 여러분 컴퓨터는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1초에 이 while문 루프를 수십, 수백, 수천 번 돌릴 수 있어요. 1초에 여러분들이 골드 퍼 세컨드를 더하는 게 60번, 80번, 100번 실행된다고 보세요. 골드가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코어 루틴의 의미는 중간에 대기 시간을 끼워 넣음으로써 잠시 일시정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맨 끝에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s를 넣음으로써 1.0초를 놓고, 자,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1초 대기를 하고 1초 대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지점인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 코드가 1초마다 반복되게 돼요. while문 안에다가 우리가 참을 넣어놨기 때문에 while문은 조건으로 들어오는 값이 참인 경우 계속 루프를 하는데, 자, 이 루프 문안 내부에 우리가 계속 대기 시간을 가지고 루프를 하기 때문에, 자, 1초 대기하고 앵커를 박는다 생각하세요. 코르티는 1등문에서 앵커를 받고 그 앵커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마지막 지점에서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코르틴을 만들었고 이 코르틴을 시작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 함수 하나를 만들고 void start라는 함수를 만들고 자, void start 안에다가 start 코르틴 add gold 루프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dd gold 루프를 계속 돌리면서 백그라운드에서 이 루프는 계속 돌아가요. 돌리면서 1초마다 계속 이 if문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레벨 플러스 플러스 해주시고 자,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골드 퍼 세컨드도 마찬가지로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계속 증가해야 되거든요. 폭이 커져야죠. 그래서 아이템을 계속 구매할 때마다 골드 퍼 세컨드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해줬던 업그레이드 버튼 해줬던 것처럼 public void update 아이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아이템의 가격과 골드 퍼 세컨드를 계속 증가시킬게요. 그래서 골드 퍼 세컨드는 start 골드 퍼 세컨드 곱하기 mass f 파워 한 다음에 여기 업그레이드 파워 그리고 레벨을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인티저로 캐스팅해야겠죠. 얘는 반환형이 소수점이 있는 숫자지만 얘는 인트이기 때문에 정수이기 때문에 이 두 친구는 정수에다가 소수점을 곱할 수는 없으니까 정수에다가 정수를 곱한다고 명시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티저로 캐스팅하면 소수점이 다 잘리고 마찬가지로 커렌트 코스트는 스타트 커렌트 코스트 곱하기 인티저 mass f 파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스트 파워 곱하기 레벨 넣어주시면 계속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격과 그리고 골드 퍼 세컨드가 증가하면서 아이템의 효율도 증가하지만 아이템의 가격도 증가하게 되겠죠. 자, 업데이트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이템을 펄체이스 아이템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UI도 갱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UI를 갱신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using unity engine.ui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public text item display라고 할게요. 아이템 디스플레이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함수로 갱신해 줄 수 있도록 public void update UI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update UI 함수 내에는 여기다가 이제 item displayer.text 내용을 채워주는데 어떻게 채워주냐면 요 equal 먼저 요 아이템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름이 item.name이 들어가고 더하기 줄바꿈 문자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레벨 들어가고 더하기 레벨 더하기 줄바꿈 문자 넣고 커렌트 코스트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가격 더하기 커렌트 코스트 더하기 줄바꿈 문자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골드 퍼 세컨드에서 이 아이템이 1초에 증가시키고 있는 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골드 퍼 세컨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is purchased 여기다가 다 빠뜨렸죠. 골드 퍼 세컨드 들어가고 더하기 is purchased에서 줄바꿈 문자 넣고 그래서 아이템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더하기 is purchased를 넣으면 될 거예요. true, false가 여기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 UI도 만들어줬고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UI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갱신해줘야죠. 그래서 아이템을 구매했으면 갱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게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도 업데이트 UI를 써서 UI 내용을 갱신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템 버튼을 다 만들었고요. 세이브 한 다음에 유니티로 빠져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와서 먼저 캔버스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UI 버튼을 통해서 버튼을 새로 만들어주고요.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좀 옮겨줄게요.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좀 키워서 내용물을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이름을 아이템 버튼이라 할게요. 그래서 아이템 버튼은 아이템 구매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골드를 추가해주는 친구.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아이템 버튼 친구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 온클릭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슬롯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슬롯에 우리 아이템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신 다음에 자, 함수 리스트를 펼쳐서 그 중에서 아이템 버튼에 있는 purchase 아이템을 눌러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템 디스플레이어 친구에게는 우리의 아이템 버튼 밑에 있는 이 텍스트 친구를 텍스트 게임 오브젝트를 마우스로 끌어다 넣어주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템 이름도 지정해줘야겠죠. 아이템의 이름은 저는 오토 골드 마이너로 할게요. 그래서 자동으로 골드를 캐주는 친구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스타트 버튼 눌러보면 네, 조금 문제가 있네요. 코스트가 0으로 나오네. 네. 그거는 제가 게임이 시작될 때 코스트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타트 할 때 커렌트 코스트는 스타트 커렌트 코스트로 지정해주고 마찬가지로 골드 퍼 세컨드도 스타트 골드 퍼 세컨드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스타트 버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골드 퍼 세컨드와 코스트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구매하는 순간 레벨과 코스트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우리 골드가 1초에 1씩 증가하는 게 보여요. 코루틴 때문이죠. 코루틴이 백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숫자를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매하면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는데 제가 밸런스를 잘못 맞춰서 아이템 구매에도 골드 퍼 세컨드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네요. 그래서 골드 퍼 세컨드가 아이템을 구매해도 1로 그대로인데 이것만 수정할게요. 자, 골드 퍼 세컨드를 증가시키는 함수를 보면 자, 업데이트 아이템에서 골드 퍼 세컨드를 증가시키는데 이 골드 퍼 세컨드가 좀 오르는 폭이 너무 작아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구매해도 아이템을 많이 구매해도 지금 골드 퍼 세컨드가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처리만 더 해줄게요. 골드 퍼 세컨드를 골드 퍼 세컨드 더하기 스타트 골드 퍼 세컨드 곱하기 매스 에펀치 파워로 처리해줘서 이미 있던 골드 퍼 세컨드에 계속 얹어서 추가해주는 형식으로 바꿀게요.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아이템에 들어가는 요 수식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골드 퍼 세컨드가 너무 잘 오르지 않아서 제가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조정해줬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수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 버튼 누르고 자, 제가 아이템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 골드 퍼 세컨드가 증가하는 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골드 퍼 세컨드가 8이니까 1초에 8씩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코스트도 계속 증가하는 게 보여요.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이템을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네요. 제가 골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를 충분히 쌓고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 골드가 빠지고 대신 1초에 증가하는 골드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 버튼도 제대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게임을 끄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아이템 버튼도 세이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친구를 세이브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버튼 해줬던 것처럼 데이터 컨트롤러 친구에게 세이브 로드를 위임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플레이를 해주고 데이터 컨트롤러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러로 들어와서 자, 먼저 우리가 세이브 업그레이드 버튼과 로드 업그레이드 버튼 해줬던 것처럼 public void load 아이템 버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입력으로는 아이템 버튼을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public void save 아이템 버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아이템 버튼 해주시고 자, 로드와 세이브를 각각 구현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string key equal 아이템 버튼 점 아이템 네임을 통해서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로 가져올 때 사용할 키를 가져오고요. 자, 아이템 버튼 점 레벨은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점 get 인티저 한 다음에 키 플러스 언더스코어 레벨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레벨에 대한 키 플러스 레벨을 키값으로 사용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만약에 세이브가 미리 안 돼 있다 그러면 제로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은 제로부터 시작해도 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템 버튼 점 커렌트 코스트는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점 get 인티저 키 더하기 언더스코어 코스트로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세이브 데이터가 없으면 코스트를 제로로 들고 오게 될 건데 제로 대신에 아이템 버튼 점 스타트 커렌트 코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세이브 데이터가 없으면 초기 값으로 지정해주고 마찬가지로 아이템 버튼 점 골드 퍼 세컨드도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점 get 인티저 해주는데 이 친구도 이제 키 더하기 언더스코어 골드 퍼 세컨드를
골드 퍼 세컨드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밸류 값으로 만약에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로가 들어올 건데, 골드 퍼 세컨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제로부터 시작해도 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구매해야지 그 다음부터 골드 퍼 세컨드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제로가 돼도 돼요. 그래서 굳이 그 스타트 골드 퍼 세컨드를 여기다 넣어주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is purchased를 로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트릭을 쓸게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템을 구매했는지 안 구매했는지를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로 가져올려 해도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는 get 불리언이 없어요. get 인티저와 get 플롯과 get 스트링이라는 친구는 있는데 get 불리언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돌아서, 그래서 아이템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if player preference get 인티저 한 다음에 여기다가 key 더하기 underscore is purchased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이랑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가져와서 봤더니 그 값이 1이면, 즉 저는 어떤 처리를 해줄 거냐면요, 나중에 save 아이템을 할 때 player preference set 인티저를 사용해서 구매를 했으면 이 키 값에다가 1,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0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을 구매한 상태면 1이니까 자, 아이템 버튼 is purchased는 true. 반대로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면 아이템 버튼 is purchased는 false가 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save도 로드에 있던 이 함수들을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set 쓰면 되겠죠. get 대신에 set 써주고 대신에 요 친구들을 value로 넣어주면 되겠죠. 지우고 컨트롤 X 한 다음에 넣어주고 value 값으로 지우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X 지우고 value 값으로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점 이것도 set으로 바꾸는데 대신에 여기는 if문의 위치를 좀 바꿔서 자, 만약에 아이템 버튼 점 is purchased가 true면, 구매를 했으면 1이고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자, 이렇게 1로 지정해주고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0를 넣어줄게요. else 만약에 is purchased가 false면 else문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save 아이템과 이제 load 아이템을 만들어줬고, 아이템 버튼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게임이 처음 시작될 때 스타트 함수에서 이 친구를 쓰는 대신에 자, load 데이터 컨트롤러 get instance load 아이템 버튼에 호출해준 다음에 이 친구에게 this를 해서 스스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템 버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컨트롤러부터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컨트롤러에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세이브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요.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컨트롤러 get instance save 아이템 버튼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아이템을 구매하고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했던 그 정보들이 전부 데이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롤컬에 저장이 돼 있어요. 다음 돌아가서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플레이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아이템을 구매해 볼게요. 아이템 구매하고 자, 이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다시 시작했을 때 유지가 되어 있네요. 자, 유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게임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골드가 여기 있는 골드 퍼 세컨드 6만큼 6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골드 퍼 세컨드가 6만큼 계속 1초마다 증가하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세이브 로드 기능을 만들어주고 아이템 버튼과 플레이 업그레이드 기능을 모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 80% 정도는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잠시 UI를 좀 갈무리를 할게요. 자, 해제해주고, 자, UI를 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패널을 만들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 캔버스에 마우스 오른쪽 UI 패널을 하면 패널이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를 왼쪽으로 쭉 몰아주고, 자, 여기 있는 이제 렉트 트랜스폼 툴을 사용해서 자, 그리고 이 아이템 버튼을 업그레이드 버튼을 자, 이 패널 밑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패널 밑에다가 업그레이드 버튼들을 주르륵 나열해 줄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이 패널 친구에게 제가 add 컴포넌트를 해주고 뭘 추가해 주냐면 이 친구를 vertical layout 그룹이라는 친구를 추가해 줄 거예요. vertical layout 그룹은 뭐냐면 자기 자식으로 들어오는 오브젝트를 수직으로 정렬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버튼이 수직으로 정렬된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그 기능 중에서 자, child control size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식으로 들어온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사이즈를 잡아 늘려요. 자기한테 맞춰서. 그래서 잡아 늘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늘어나서 붙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업그레이드 버튼을 자, 컨트롤 D나 커맨드 D를 눌러서, 맥은 커맨드 D, 윈도우는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면 복사한 만큼 이런 식으로 정렬돼서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 패널의 이름은 제가 업그레이드 패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패널 밑에 업그레이드 버튼을 4개 만들어 줬고요. 각각의 버튼들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다 다르게 지정해 줘야 되는데, 자, 버튼을 복사해 줬긴 복사해 줬는데 이 친구들을 제가 잠시 지우고요. 대신에 프리팹을 통해서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프리팹이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오브젝트를 재활용할 수 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폴더를 만들고 프리팹이라는 이름으로 지을게요. 프리팹스. 자, 그 폴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든 아이템 버튼과 업그레이드 버튼을 끌어다 넣으면 프리팹이 돼요. 이 프리팹의 특징은 SS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진 친구를 복잡하게 우리가 그때그때 설정할 필요 없이. 그래서 아까 복사를 해줬는데요. 복사는 대신 프리팹으로 만들어줄게요. 프리팹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D, 맥은 커맨드 D. 자, 프리팹으로 만들면요. 같은 프리팹을 공유해주는 친구는 한 방에 설정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프리팹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제가 요 하나의 값을 바꿔주게 되면 위에 어플라이 버튼이 보이죠? 요 파란색으로 마크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변경점들이 동시에 다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바꾸고 들어가서 바꾸고 들어가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버튼을 제가 4개 정도 만들어 주고요. 각각의 이름을 전부 바꿔 줄게요. 하나는 body, 맨 처음 녀석은 head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는 arm, 그리고 다른 친구는 leg, 그리고 각각의 수치도 바꿔줘야죠. 스타트 골드 바이 업그레이드는 0이 아닌 값이면 돼요. 마찬가지로 코스도 스타트 코스도 0이 아닌 값이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 밸런스를 알아서 맞춰주시면 돼요. 업그레이드 파워랑 코스트 파워에 따라서 가격이 증가하는 폭이 결정되죠. 자, 그래서 처음 가격, 처음 업그레이드 지수, 처음 업그레이드 배수, 처음 가격 배수. 설정해주고 적당히 바꿔주시면 돼요. 처음 가격 배수는 아니고 잘못 말했는데 가격 배수, 업그레이드 배수. 네, 업그레이드 배수, 가격 배수. 아무튼 설정해준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각각의 가격과 이제 한번 증가할 때마다 골드 퍼 클릭이 증가하는 수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클릭할 때마다 이제 골드 퍼 클릭이 증가하게 돼요. 지금 골드 퍼 클릭이 좀 잘렸죠. 지금 보시면 골드 퍼 클릭이 너무 길어져서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좀 잘렸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가 너무 길어서 지금 텍스트가 그 상자가 이만큼 크기인데 그 상자가 글이 너무 길어서 글이 잘릴 때는 여기 텍스트 컴포넌트에 호라이젠탈 오버플로우를 버티컬 오버플로우 해주시면 이 두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상자를 글이 넘어갔을 때 그때 어떤 처리를 해줄 거냐.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뭐 다른 턴케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글을 잘라버려요. 근데 글을 짜지 말고 오버플로우 지정해 주시면 그 상자를 글이 넘어가도 글이 그 상자를 넘어가도 자르지 않아요. 글을. 그래서 이제 다시 해보면 네, 안 잘리네요. 자, 그래서 골드 퍼 클릭이 증가가 되고 버튼을 누르면 골드가 증가되고 마찬가지로 아이템을 구매하면 1초에 증가하는 골드 퍼 세컨드가 증가하죠. 그래서 1초에 12씩 증가하고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패널을 만들어줬으니까 캔버스의 마우스 오른쪽 UI 패널을 해서 패널을 새로 만들어주시고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몰아줄게요. 왼쪽이 아니라 자, 오른쪽으로 몰아주고 이 친구 이름은 아이템 패널이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 패널 밑에다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아이템 버튼을 끌어다 넣어주시고 이 아이템 패널에는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을 추가해 주시고 컨트롤 사이즈를 각각 체크를 해서 자식들 오브젝트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고 자, 아이템 버튼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D나 맥은 커맨드 D를 눌러서 복사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아이템 버튼에 들어가는 요 아이템 네임을 전부 다르게 지정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템 네임이 같으면요. 서로 다른 아이템 버튼들이 같은 세이브 데이터를 공유하다가 버그가 날 거예요. 세이브 데이터가 꼬이겠죠. 그래서 오토 골드 말고 요거는 이제 아이템 B 뭐 적당히 지정해 줄게요. 얘는 아이템 C, 아이템 D 이렇게 지정해 주고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자, 각각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얘들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골드 퍼 세컨드에 따라서 요 골드 퍼 세컨드의 총합이 1초 올라가는 골드가 되죠. 그래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도 구매할 수 있고 자 물론 게임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세이브 로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정보들이 전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을 전부 마쳤는데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골드 퍼 클릭도 눈에 보이도록 할게요. 골드 퍼 클릭이 지금 이제 UI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친구를 복사해서 자, 이 친구 이름을 골드 퍼 세컨드 디스플레이 할게요. 네, 잘못 말했네요. 골드 퍼 클릭이 아니라 골드 퍼 세컨드에 대한 정보를 제가 띄우지 않았는데 자, 골드 퍼 세컨드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자, 골드 퍼 세컨드를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템 버튼에 있는 모든 골드 퍼 세컨드를 가져와서 합쳐야 돼요. 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컨트롤러가 그걸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컨트롤러로 돌아가서 제가 어떤 처리를 해줄 거냐면 자, 데이터 컨트롤러의 맨 위쪽에다가 자, 여기에 private item 버튼 배열 표시를 넣고 아이템 버튼즈를 할게요. 자, 배열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취급하는 친구인데 제가 어떤 처리를 해줄 거냐면 씬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 버튼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다 가져와요. 처음 게임이 시작될 때 한 번. 그 다음에 그 아이템 버튼들이 보면 각각의 골드 퍼 세컨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골드 퍼 세컨드를 전부 가져와서 다 합쳐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게임이 어웨이크 시작됐을 때 아이템 버튼즈는 find object of type이에요. 즉 씬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검사해서 아이템 버튼들을 전부 다 가져와 주세요. 전부 다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배열로 가져오기 때문에 자, 여기 배열로 가져와서 모든 친구들을 다 넣는 거예요. 이 배열의 연속된 공간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함수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자, 뭘 추가해 주냐면 public integer get gold per second. 그래서 1초에 골드가 몇 증가하는지. 자, 그건 어떻게 주냐면 자, 포문을 사용해서 for int i는 0, 즉 0번째부터 시작해서 i가 아이템 버튼즈 점 length보다 작은 동안, 즉 뭐냐면 포문은 우리가 회차를 지정해서 계속 그만큼 넘기는 건데 i++에서 1회차 넘길 때마다 1 증가하는데 i가 자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해서 i가 아이템의 개수만큼 계속 루프를 돌아요. 한 번 루프 돌 때마다 i가 증가하고 1씩. 그래서 컴퓨터는 숫자를 0부터 세거든요. 그래서 0부터 아이템 버튼 점 length 빼기 1만큼 계속 회차를 넘겨가면서 돌아가면서 접근을 할 거예요. 그 아이템 버튼 각각 하나하나에. 그래서 아이템 버튼즈 그 다음에 대괄호 넣어주시고 거기다가 i를 넣어주면 0부터 아이템 버튼즈 length에 도달할 때까지 0, 1, 2, 3, 4 하면서 쭉 늘어나면서 총 아이템 버튼즈 개수만큼 루프가 반복되면서 모든 아이템 버튼들을 순회하면서 전부 가져올 줄 거예요. 어떤 걸? 골드 퍼 세컨드를요. 근데 이 골드 퍼 세컨드를 더해줄 친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티저 골드 퍼 세컨드를 만들고 이걸 0이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골드 퍼 세컨드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즈 버튼.i 골드 퍼 세컨드를 플러스 이퀄로 더해주면서 누적하면 되겠죠. 값을.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턴 골드 퍼 세컨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아이템 버튼들을 순회해서 골드 퍼 세컨드를 전부 가져오는 거죠. 가져온 다음에 UI 매니저에서 public text 골드 퍼 세컨드 디스플레이어 라고 해주고 자 골드 퍼 세컨드를 보여줄 친구. 그래서 골드 퍼 세컨드 디스플레이어 점
텍스는 equal 골드 per second 해주시고 여기다 내용으로 데이터 컨트롤러 점 get 골드 per second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싱글톤으로 교체를 했었죠. 그래서 싱글톤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것 대신에 데이터 컨트롤러 점 get instance 이 친구를 쓸게요. 그래서 얘를 요걸로 전부 바꿔줄게요. 그래서 싱글톤을 사용해서 바로 접근 가능하도록. 이왕 하는 김에 클릭 버튼에 있는 데이터 컨트롤러도 지워주고 이 친구 대신에 데이터 컨트롤러 .get instance, 데이터 컨트롤러 .get instance로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있는 요 디스플레이어 친구들 골드와 1초에 증가하는 골드, 클릭 한 번에 증가하는 골드를 이제 띄워주는 친구들을 마찬가지로 정렬해주기 위해서 패널을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 이 패널을 조금 정렬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패널에게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을 추가해주고 컨트롤 사이즈를 체크해주시고 요 3개의 텍스트 친구들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넣을게요. 자 그래서 패널 밑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캔버스에 돌아가서 요 골드 퍼 세컨드 디스플레이 친구에게 우리가 추가한 골드 퍼 세컨드 디스플레이를 마우스 끌어다가 할당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1초에 증가하는 골드 총량이 여기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1초에 30씩 증가하고 있고 제가 골드를 아이템을 더 구매해주면 골드 퍼 세컨드가 증가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클리커 게임의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다 완성했고요.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UI를 꾸며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롤컬에서 동작하는 클리커 게임을 모두 완성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봅시다.